감성을 울리는 뭐 그런 어떤 시를 쓰는 걸 좋아하는 친구가 있어요. 이제 그런 역량에 대해서 탁월하다 인정을 받았는데 수능 성적은 잘 나온다는 보장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사교육을 안 받았으니까. 가끔씩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애들은 맞아야지 말 듣는다. 학생이 어디 교사한테 애가 수학 문제는 되게 막 잘 푼대요. 그 카이스트 뭐 수학과 뭐 친구들이랑 뭐 얘기를 해도 뭐 막힘없이 문제 풀고 그런 친구인데 영재 올림피아드 같은 어떤 주어진 시험 같은 걸 했을 때에는 점수가 안 좋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얘는 사교육을 받아가지고 뭐 올림피아드라는 어떤 시험을 준비해 본 적이 없어서 그렇다. 포메이션이 있으니까 시험이라는 것 자체도 그런 거에 익숙하지 않게 되는 거죠. 사교육을 안 받게 되면은. 그런 문제들이 실제 교육 현장에도 있죠. 사교육을 받는 애들은 이 수능이라는 이 시스템을 최대한 내가 근접하게 체감해 볼 수 있는 경험들이 많은데 사교육을 안 받고 예를 들어서 쭉 공교육만 받고 수능을 치게 될 경우 난생 처음 이제 책상 앞에 긴장감에 딱 앉아보는데 사교육 받는 데는 딱 그 타이머까지 재가면서 막 할 것 같으니까 너무 다른 것 같아요. 조금 더 와닿기 쉬운 걸로 설명드리면은 감성을 울리는 뭐 그런 어떤 시를 쓰는 걸 좋아하는 친구가 있어요. 이제 그런 역량에 대해서 탁월하다 인정을 받았는데 수능 성적은 잘 나온다는 보장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사교육을 안 받았으니까. 사교육을 받으면은 뭐 감성이고 나발이고 그냥 이렇게 비문화게 이렇게 축축축 하면서 이렇게 막 줄 긋고 막 기법적으로 있잖아요. 막 그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무작정 나쁘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건 아닌데 어쨌든 사교육을 받지 않게 되면은 문학적 감정이 있는 친구가 국어 8등급 나오고 뭐 6등급 나오고 그러는 일이 발생을 하는 거죠. 실력과 성적이 다른 거는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지금 교권이 낮아졌다는 목소리가 많이 들리더라고요. 참교육이라는 웹툰이 나와가지고 교권이 낮아진 것을 빌미로 이제 학생들이 굉장히 교사한테 까불고 멋대로 행동하고 이제 자기 이익을 챙기고 본인이 체감하는 교권은 좀 어떠신가요? 교권이 막 낮아졌다라는 느낌은 사실 그렇게 받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 건 있어요. 과거의 어떤 권위주의적인 교사는 같다. 뭐 잘못했으면 무조건 죽도 들고 줄 빠따 맞고 줄 빠따 맞고 아, 뺨 맞고 이런 아우 많이 맞았습니다. 예, 저도. 그런 건 이제 일절 없는 거네요. 없죠. 이제 뭐 털끝 하나 되면 이제 바로 큰일 납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당연히 가끔씩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애들은 맞아야지 말 듣는다. 저도 정말 안 될 말이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될 말이다 생각을 하거든요. 때리지 않는다 뿐이지 여전히 좀 교사가 자기들이 권위를 챙기는 모습이 솔직히 발견될 때가 있기는 한 것 같아요. 권위 같은 얘기를 조금 이어서 나가자면은 뭐 교무실 청소 이런 거 옛날에 학생들이 막 하는 게 국룰이었잖아요.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이것도 학교에서 청소를 학생들에게 시키는 이유는 자기 공간을 자기가 깨끗하게 써라는 어떤 책임의식을 길러주기 위한 교육의 일환으로 보는 거거든요. 교사가 쓰는 공간을 학생이 청소를 한다? 청소의 어떤 본질과는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잖아요. 그런 어떤 문제들이 얘기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세뇌예요. 그것도 세뇌 맞아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저는 막 내 자리는 내가 청소하겠다 이러면서 미안하다 하면서 뭐 이렇게 그렇다고 그 전체 쓰는 선생님들한테 애들이 하는 거 좀 아니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하기도 좀 그렇고 해서 일단 저 혼자라도 이게 내 자리는 청소하지 않아도 된다.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런 것도 사실은 뭐 좀 고쳐져야 되는 어떤 교사의 권위 의식 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지금은 이제 교사가 스스로 청소하고 있는 학교도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 교권이 낮아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뭐냐면은 약간 학생과 교사 간의 관계를 제로섬으로 인식했을 때 생기는 문제인 것 같아요. 학생 권리가 높아지면 그만큼 교사 권리가 낮아지나? 그것도 전 또 아니라 생각하거든요. 같이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주면 둘 다 이렇게 시너지가 나는 거지 학생이 높아지니까 교사를 뭐 깔본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최소한 제가 경험한 거는 그래요. 학생들을 하나의 개체로서 최대한 존중해주면 학생들도 교사로서 이제 존중을 해주고 교사로서가 아니죠. 사실은 사람으로서죠. 학생과 교사의 관계로서 서로가 뭐 존경하고 뭐 그게 아니라 교사가 뭐 학생이 인사 안 했다고 모가지 빳빳이 들고 막 이렇게 막 인사 안 하고 그러고 있지 말고 내가 보면은 내가 먼저 인사하고 뭐 그런 게 진정한 뭐 그런 거라 생각하지. 학생들이 권리가 정말 이제 중요하지 않은 걸로 여겨지던 시기에도 교사 폭행이라던가 그런 문제들은 있었거든요. 솔직히. 맞아요. 저희 학교에서 그죠? 교사한테 막 다 있겠자 돌았나 막 이래서 막 그래서 계급장 떼자 막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게 학생 교권이 높아져서라고 하는 거는 저는 좀 인과관계가 맞지 않는 것 같아. 그냥 그런 학생이 있었을 뿐. 네가 사람 대 사람으로 대했을 때 너가 이렇게 하는 건 문제인 거지라고가 돼야지 학생이 어디 교사한테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야? 이거는
상당히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학생 자체를 부정하는 말이 되어서는 안 되고 학생의 행위 자체가 잘못되었음을 부정하는 말이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어떤 나쁜 말을 했다 했을 때 너 진짜 완전 인성 쓰레기네? 이거랑 야 네가 한 말 진짜 그건 진짜 쓰레기 아니냐? 이렇게 하는 거는 어감이 다르죠. 그 친구의 존재 자체를 부정한다기보다는 그 친구의 잘못된 행정을 부정해 줄 줄 알고 따끔히 뭐라 해야 되는 그거를 최대한 지키려고 노력은 하고 있어요. iMessage와 uMessage라고 하는 게 있어요. uMessage는 네가 이렇게 해서 이런 거잖아 이런 식의 어떤 메시지라고 보시면 되고 i는 피해를 당한 내가 주체가 되는 거예요. iMessage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내 기분이 상당히 이래 있어 나는 상당히 모멸감을 느꼈어 뭐 이런 식으로 가해를 한 상대방에 대해서 뭔가 힐난을 한다기보다는 내가 이러이러한 감정을 느꼈다 이런 행동으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 조금 덜 공격적이게 되고 듣는 상대방도 본인이 잘못을 더 잘 깨닫는다라고 하더라고요. 교사와 학생뿐만이 아니라 그냥 인간관계에서도 좀 통용되는 그런 것 같아요. 연애를 할 때도 그렇잖아요. 네, 맞아요. 야 네가 그 술 먹고 전화 안 해가지고 여씨 나 이렇게 하는 거랑 전화가 안 되니까 내가 참 왜 이러고 있나 평생 전화기만 붙잡고 있고 너무 힘들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다르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어떻게 말하고 해석해 주느냐에 따라서 정말 그 학생이 받아들이는 태도도 다시 뱉는 그 말도 틀려질 것 같아요. 와 어렵다.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렵다. 와 내가 말 한마디 잘못하면 학생 하나 골로 가는 건데. 맞아요. 진짜 그렇게 됩니다. 저는 절대 교사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사회적으로 선을 넘는 학생들의 어떤 범죄 행위가 뉴스에서 심심찮게 목격되잖아요. 촉법 소년이라고 하죠. 문제가 아니라 범죄 행위에 대해서 심각성을 좀 인지하지 못하는 그런 학생들을 볼 때 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일단 1차적으로 드는 생각은 정말 안타깝다.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사실은. 열에 9이면은 좀 가정과 관련된 문제가 조금 있거나 이제 그 친구들이 어떤 악행을 커버 쳐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회가 그 어떤 촉법소년, 뭐 범죄소년이 이렇게 된 과정을 궁금해하기보다는 그 친구들이 어떤 악행 그 자체에 초점을 둬가지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게 관대하지 않은 것 같아요, 사회 자체가. 솔직히 얘기를 하면은. 물론 잘못된 행위도 맞지만 그렇게 되는 데는 또 아픔이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원인이 있죠. 그런 계기가 있었기 때문에 뭐 무조건 그 잘못을 뭐 커버해주자 그것도 더 아니지만은 그런 이유가 있다라는 점은 좀 알게 되면은 그래도 그런 이유를 줄이기 위한 어떤 노력을 하지 않을까. 문제의 근본을 찾아야지 해결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자꾸 뭐 미봉책으로다가 뭐 이렇게 어줍잖게 이렇게 뭐 해버린다. 이렇게 되면 또 다른 문제 터지고 또 다른 문제 터지고 그냥 어설프게 처벌만 내리거나 뭐 이렇게만 되면은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잘못에 대해서는 네가 죗값을 그만큼 받고 뭐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그것만을 생각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부모님이 영향력이 높을수록 다른 학생들도 그 영향력을 느끼고 대우를 해준다거나 뭘 더 일부러 감싸준다거나 그런 좀 일방적인 배려하는 모습 그런 모습이 발생하나요? 일단 저는 공립학교이다 보니까 사실은 그렇게 막 자본의 논리에 의해서 막 돌아가는 그런 곳은 또 아니에요. 그렇다고 뭐 사립이 그렇다라는 얘기를 또 드리는 건 아닌데 사립은 제가 경험을 안 해봐서 제가 말을 못 드리겠지만 저희 학교는 뭐 그런 영향력을 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건 없는 것 같은데 속된 말로 촌지라고 하죠. 요새는 진짜 그런 거 한번 잘못하면 진짜 골로 가기 때문에 거의 제로에 가깝다? 어딘가에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시면 안 된다라는 점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 교사로 임명받으신 지 얼마 안 돼서 제가 알기로는 코로나가 터지셨거든요. 맞아요. 네. 이거 참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고 굉장한 이야기가 있었을 것 같은데 너무 많습니다. 차근차근 말해볼까요? 애들하고 이제 맨날 안정하면서 학교 옆에서 만나던 애들하고 이제 정부에서 야 학교 가지 마. 모니터 보고 막 이러고 있고 막. 진짜요? 예. 공황 상태죠, 공황 상태. 지금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막 해가지고. 정상적인 어떤 학교 활동이랄까, 교육 활동이 이루어지기 힘들었죠. 네. 그때 저는 사실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